안녕하세요. 지병규 사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챕터 3부터는 투자 유형별로 그 유형에 적용되는 각각의 세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챕터 3에서는 개인 비사업자, 챕터 4에서는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 챕터 5에서는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챕터 3은 개인 비사업자, 일반적인 개인들한테 적용되는 세금이에요. 여기에서는 크게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특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주택임대사업자와 양도소득세, 개인 비사업자 투자수익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살펴볼게요. 책자 121페이지입니다. 자, 양도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일시우발적으로 팔았을 때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중요한 게 일시우발적으로 양도했어야 되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했다고 하면 그거는 일시적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은 일시우발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자, 두 번째로 양도와 취득시기 볼게요. 양도와 취득시기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율이나 아니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산정하거든요.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먼저 유상거래. 유상거래 보면은 원칙은 잔금청산일이에요. 잔금지급일을 양도나 취득시기로 보는 거고요. 그럼 잔금지급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했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이 취득 또는 양도 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밖의 경우 볼게요. 자기가 건물을 건설했다. 이럴 때는 사용승일이라고 실제 사용이라고 빠른 날로 보고요. 상속 증여로 취득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을 말해요. 사망일을 양도 취득 시기로 보고요. 증여했다. 이럴 때는 증여 등기 접수일을 봅니다. 그래서 증여 등기 접수일이에요. 증여 계약일이 아니에요. 증여 계약하고서 그 계약의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접수한 날, 그날을 취득 시기 또는 양도 시기로 보는 거예요. 자, 미완성 또는 미확정된 자산, 이거는 일반 분양권 사가지고 아파트 구입하는 거 있죠. 그럴 때는 취득 시기가 잔금청산일 또는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늦은 날이에요. 이거는 늦은 날. 자,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는 잔금청산일, 사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상속증여 취득한 자산 요거 하고요. 그 일반 분양 아파트 요거 두 개는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볼게요. 양도세 계산구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요. 그 다음 판금액에서 상금액을 빼는 거죠. 거기서 양도나 취득하면서 든 경비, 실제 경비가 있으면 빼주면 순수하게 양도 차익이 남겠죠. 되게 순수하게 부동산을 사서 팔고서 순수하게 남은 차익, 이게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네가 오래 보유했으면 혜택을 줄게 한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네가 부동산을 팔았으면은 250만원은 기본적으로 공제해 줄게. 그게 양도소득 기본공제예요. 이렇게 빼주시면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고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뭐 세액감면이나 아니면 또 가산세 같은 게 있으면은 더해주시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양도가액은 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취득가액은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됐어요. 그래서 2006년부터는 그 거래 내역, 거래 금액이 부동산 등기상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2006년 이후로는 등기상을 찾아보면은 내가 취득가액 알지 못하더라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전 거는 등기에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이전 거 계약서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럴 때는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을 때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요. 자, 환산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양도가액이 4억 원이에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2억 원이에요. 그리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원이에요. 그럼 환산취득가액이 얼마 나와요? 2 나오잖아요. 2억이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환산취득가액이에요. 자, 이제 필요경비 볼게요.
자, 필요 경비는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취득 시 필요 경비 볼게요.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인지대, 채권 할인료 이런 게 취득 시 필요 경비가 되고요. 자, 실제적으로는 취득 시 필요 경비는 취득가액에 가산이 돼서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기 편하기 위해서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별도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 실제 양도세 신고서 계산할 때는 이 취득 시 지출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해서 취득가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보유시 지출 비용 볼게요. 보유시 지출 비용. 샤시 설치, 발코니 개조, 보일러 설치, 교체, 확장공사 비용 등 이런 것만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벽지, 장판을 교체했다. 아니면 싱크대, 주방을 교체했다. 옥수, 방수 공사를 했다. 타일, 변기, 욕조를 했다.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원래가 가지고 있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로 봐가지고 필요경비로, 그러니까 그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냥 원상 회복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필요경비에 인정이 되지 않아요. 자, 보유시 필요경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만 들어가요. 베란다 샤시 비용, 거실 및 방 확장 공사 비용, 난방시설 교체 비용, 그 다음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 이런 것들만 보유시 필요경비로 들어갈 수 있다. 자, 이번에 양도시 필요경비 볼게요. 중개수수료, 광고비, 컨설팅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돈이 다 들어갔다 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건 아니고요. 꼭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 증빙자료와 금융거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법적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 다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금융거래는 이체대역서, 계좌이체 확인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이런 것들로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영수증을 받고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면은 저희가 필요경비로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영수증을 받고 그 현금으로 줬다. 그럼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 증빙자료와 필요경비를 지출했을 때는 법적 증빙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꼭 챙겨 두셔서 나중에 양도세 했을 때 반영을 해야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양도세 계산 구조는 이게 양이 많아서 오늘 1부하고 다음에 2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